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2.05% 내려서 343.80. 다시 윗꼬리가 생겼어요. 윗꼬리가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고가를 넘었잖아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고가를 활용한 매도 전략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가를 못 넘으면 325.49 아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요 아래로. 예,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제 고가 때문에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종가잖아요. 이제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느냐예요. 고가는 졌으니까. 종가를 가지고 하락시킬 수 있느냐죠. 종가는 337.95예요. 337.95 계산해 볼게요. 337.959 지금 얼마냐? 343.80이에요. 네. 그러면 5.85포인트만 내리면 돼요. 네? 지금 상태에서 5.85포인트만 내리면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7.2% 내렸습니다. 7.2%. 뭐 5.85 하루면 되죠. 의지만 있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계속 박스권 흐름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 상승해서 박스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또 오늘 하락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월봉이요. 월봉 잘 보세요.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다 해드렸어요. 첫 번째, 여기가 시가죠. 시가인데 시가에 하단선이 있어.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그냥은 못 누른다. 누르더라도 올랐다가 내려야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상한 수치가 여기에요. 352.3. 이 정도 수치를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사실. 351까지만 가고, 52.31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터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수치는 저 정도까지는 본 거예요. 저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했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왔어요.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매도는 없죠. 매도 없어요.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입니다. 매수를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손절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깨지면 이만큼이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손실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단선은 여기서 썼죠. 이 하단선도 여기서 썼고, 하단선 안 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르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단선이 강한 하단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도는 좋지만 지난달에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난 거죠. 시가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이제 기도만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거래량이 메뉴에 있죠? 이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메뉴에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메뉴에 있으려면 여기 안 찍어야 돼요. 여기 빨간 점 보이죠? 요건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종가도 안 찍었어요. 고가도 안 찍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만 했지. 지금 찍은 자리를 보면 종가랑 고가는 터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가 안 올라와. 그러면 거래량 구조는 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거래량 구조는 이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매도예요. 계속 매도라고. 그러면 이격볼벤 20 상단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봉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 선 있죠? 이 선. 요게 이제 이게 이격볼벤인데
예, 이격불변 20 상단인데 얘를 못 넘고 음봉 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방이에요. 예, 하방이에요, 하방. 예, 여길 못 넘고 음봉을 만들면 하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봉이라는 거는 예, 저 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딱 버티면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건데, 반대로 여기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예,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난 분기잖아요. 예, 지난 분기. 예, 이게 중요해요. 예, 지난 분기 종가 이게 337.9인가요? 9. 예,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분기봉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분기봉이 하락하게 되는 건데, 분기봉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예, 상방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더 내려서 이제 분기봉 종가 아래까지 내려가면 이제 심각한 상태로 변질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난 하락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겨우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린 거예요. 주봉은 자, 위에는 없어. 위에 누르는 힘 없잖아요. 위에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정했잖아요.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근데 하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343.45 정도 되니까 딱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번 주 들어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처음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얘가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 이 고가를 못 넘겠죠. 예? 이 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 이 봉 고가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목금 이틀 동안 상승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봉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음 봉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가를 못 넘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이 고가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예,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을 거면 이 위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왜? 다음 주 되면 고가 투자 주면 또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봉이 음봉, 윗꼬리가 긴 상태의 음봉으로 끝나면 상승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이 봉이 고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게 고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확률적으로 이번 주에 고가가 이번 달에 고가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매수 찬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매수예요. 저가 깨지면 실패한 거죠. 네? 저가. 지난주 저가 깨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직 지난주 저가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매수하실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목, 금 이틀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양봉으로 다시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매수자가 성공한 거고, 매수했는데 이게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고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줄고 있으니까 큰 이슈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봉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위아래 다 열렸어요. 이건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입니다.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데, 지금 현재 수치까지는 거래량이 감소한 걸로 나와요. 거래량이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99.95%예요. 99.95%. 그러면 이거 6시 지나면 최종 집계돼가지고 거래량 반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 거라는 거죠. 거래량이 늘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 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월봉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선물은 8시 45분에 시작하고 현물은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선물의 시가랑 현물의 시가가 이제 갭이 생긴 거죠. 갭이 생기면서 여긴 상단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9.80 위는 매도 영역이고, 이제 매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 매수자가 고민을 해봐야 될 공간에 들어온 거고, 매도자는 이제 매도 찬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매수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본인이 매수할지 말지. 매도자는 홀딩 외에는 전략이 없습니다. 없어요. 일봉은 죽었어. 일봉은 죽었습니다. 이건 죽인 거예요. 이건 밑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 때문에 오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일봉 때문에 오르는 건 없고, 오르면 이제 주봉이 끌어올리겠지. 일봉 때문에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 위로 다 열려 있으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마음대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 봐요.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922. 922.30이라고 매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요게 920.30이라고. 그러니까 이 위가 매도라고요. 그러니까 922.30 위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매수는 여기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단선이랑 저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다고. 동기봉으로 보면 매수는 없고, 매도만 가능한데 922.30 위만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로 보니까 그랬지, 코스닥 150 지수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니 이런 종목들이 그 영향을 주는 거기랑은 또 다르다고요. 자, 그리고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는 매수 없다. 그죠?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는 매수 없고,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죠? 거기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단선까지 왔어요. 하단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닥버스는 사면 안 되는 거죠. 닥버스는 사면 안 되는 거고, 닥버스를 사야 될 자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상단선 맞고 내린 거죠. 자, 주봉. 주봉도 하단선에 왔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 다 열려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922.30 위가 매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닥버스를 사고 싶으면 920.30 위만 공략해야 되는 거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딱 포기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트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자, 오늘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건 개인이 7,729억을 샀습니다. 7,729억. 외국인이 877억을 팔았고, 기관이 6,866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직도 하방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돈으로 보면 그냥 신용만 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금액이 없어요. 어제 1,900억대에 샀는데 870억대 매도했으면 결과적으로는 매수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상방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지금 찍어 누른 거고, 어제 개인이 한 7천억대 선물 샀을걸요? 7천억대 선물 샀는데 오늘 1조 2,954억을 샀어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1조 7천억대 선물 매도했죠? 2조 2,952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쳐있는 거예요. 이런 수급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거래에 일정한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이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이 734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자 보세요. 개인이 상방 보는 게 끝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역대 최고예요. 1조 2천억이 돼버렸어. 여기 7월 7일에 최고가 한 번 더 있었군요. 1조 3천억. 그 전에는 1조 원 넘은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구나. 하루 만에 1조 2천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일정한 패턴은 뭐냐면, 개인이 선물 매도하는 날짜가 2일을 안 넘어요. 여기 6월 9일, 6월 16일, 그 다음에 7월 3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7월 14일이랑 17일, 여기만 지금 이틀이고 나머지는 다 하루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루에서 끝나고 또 뒤집혔어요. 근데 7월 31일에 2조 1천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당연히 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건 하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만에 1조 7천억을 사가지고 완전히 판을 뒤엎더니 다시 2조 6천억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일반적인 그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네. 설명이 안 돼요. 내일 또 선물 1조 원 사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막 하루하루 움직임이 전혀 다른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일관성 있게 저는 분석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거의 기우제 들이듯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네. 오늘 이렇게 선물 매도했다고 내일 또 선물 매도하라는 법이 있어요? 내일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의 흐름이 너무 변덕이 심해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예상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5,500억 매도했는데 2,200억 매수로 바뀐 거죠. 이런 자금의 흐름들이 일관성이 없고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명확하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수가 뭐 2%가량 내려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걸 어제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죠. 어떻게 예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일관성? 그런 걸 거의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분석을 해놓으면 자금으로 다 깨버리니까 하방이라고 하면 매수해서 올려버리고 상방이라고 하면 매도 쳐서 찍어 누르고 그냥 돈을 가지고 내리고 싶으면 팔고 올리고 싶으면 사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분석자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금이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차트보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이격볼벤 20 상단선 부근까지는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면 이제 상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건 사실 월봉이 지난달 저가 깨고 내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고 내리는 흐름 그거 하나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걸 못하면 다 계속 상방인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거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갈 거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돼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제 생각엔 하락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락이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은 연구간이기 때문에 고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고가 투자 심도는 상승이에요. 단지 지난달 고가를 넘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분기봉이 이제 고가를 활용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페널티가 이제 생긴 거죠. 월봉은 종가 하락, 저가 하락, 최악엔 종가 하락만. 근데 종가 하락보다는 저가 하락까지 가는 게 좋겠죠. 저가를 하락시키면 분기봉까지 다 망가질 거기 때문에 분기봉을 망가뜨리는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하락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하락에 성공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만들어 놓은 매수의 기조를 다 뒤엎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2011년 8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 올랐어요. 1.8%. 코스피 200 지수가 1.8%가 올랐거든요. 그때 외국인이 선물을 1조 3천억 샀고 그 다음에 개인이 현물을 5천억대 샀어요. 어제 1.5%대 오르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1조 7천억대 팔고 아니요. 1조 7천억대를 샀죠. 1조 7천억대를 샀고 개인이 현물을 5,500억 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금의 흐름을 딱 보면 그때랑 비슷해요. 2011년 8월 1일이랑 비슷한데 근데 그 다음날 저가 깨고 내렸거든요. 저가 깨고 내렸어요. 근데 오늘도 저가 깨고 내렸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은 살짝은 비슷하다. 살짝은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앞으로 이제 8월달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1년 8월 1일 봉이 이거예요. 보세요. 예. 8월 1일 봉이 이겁니다. 이거. 그 전날이 이거죠. 예. 전날이 이거예요. 전날이 이건데 비교를 해볼까요? 이건 이제 치우고, 자 보세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건 코스닥이죠. 옆으로 치우고, 예. 코스피 200 지수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예. 여기가 음봉이야. 예? 이거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고 갭 상승을 떠가지고 끝났다고요. 일단 1.8% 올랐다고. 1.89%. 이 갭 상승을 딱 떴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예. 음봉으로 해서 저가 깼다고요. 이봉이 지금 이봉 자리인 거예요. 예. 이봉이 이봉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그 해놓은 꼴만 보면 여튼 비슷하긴 했어요. 비슷하긴 했다. 예. 돈도 이날 현물 5,500억대 산 거 똑같고, 1조 넘는 선물 매수가 나온 것도 유사해요. 근데 이제 오늘 다 뒤엎었죠.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계속 내렸어요, 사실. 8월 달에는 뭐, 제가 본 장 중에서 거의 역대급 하락이었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도저히 뭐, 이게 지금 하루에 장중 거의 10% 빠진 날이니까 9.8%가 내렸잖아요. 하루에. 예, 우린 지금 지수가 지금 뭐 1% 이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하루에 10% 내렸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10%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었어요. 예, 이날 기억하기로 이날 어떤 어마어마했어요.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는 풋도 어마어마했고 콜도 어마어마했어요. 이날 풋 막내가 100만 원이었어요. 풋 막내.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500원짜리? 예, 2,500원짜리가 250만 원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2,500원짜리가 250만 원에 시작했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250만 원이었으니까. 예, 이게 하락이 그만큼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가를 깨고, 예, 돈도 잔뜩 실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야 이제 우리 증시도 내리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또 내일 봐야 돼요. 또 내일 또 외국인이 매수하면 또 위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자체가, 예, 돈에 따라 춤을 추는 거니까 그냥 인정하고, 예,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8월 2일까지의 흐름만을 보면 외국인은 하방으로 현물 매도, 선물 매도의 포지션으로 다 바꿔놓은 거고, 개인은 오히려 이제 상방으로 보고 있잖아요. 특히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인데 이렇게 가면, 예, 개인이 상방이고 외국인이 하방인 케이스가 되니까 일단 지켜볼 만한 거죠.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